네, 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 초대석입니다. 우리 서울대 명예교수 김강웅 선생님께서 진행하고 계신 시리즈 좋은 정부 만들기, 오늘 4월 30일입니다. 우리 김강웅 선생님께서는 1980년대 초반에 국회 내에 의회발전연구회를 만들어서 많은 학생들도 교육을 시키시고, 우리 의회주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많은 연구 노력해 오셨는데, 어제 그제 국회에서 벌어진 모습을 보면서는 참 굉장히 좀 걱정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국회는 무슨 좀 딴 세상 같아요. 네. 참, 뭐 최근에 그런 일이 없었지만은 옛날에 늘 있었던 일인데, 근데 이제 참 모든 게 다 발달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정치만은 좀 예외가 아닌가. 네. 왜들 저러나. 한마디로 경쟁이 뭔지를 잘못 배운 사람들의 행태들인데, 그 결과는 뭔가 하면 자기네 권한을 다 포기하는 행태들이거든요. 의회와 국회의원의 권리, 권한을 그렇죠. 포기하는. 네. 원래 이제 권력의 종말 같은 책을 보면은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원래는 이제 그 아데네 광장에서의 얘기부터 시작을 하면은 입법부가 제일 강력하죠. 네. 그런데 점차적으로 이제 관료주의가 이제 막강해지면서 모든 권한이 이제 행정부로 이동을 하는데, 네. 우리는 잘 모르지만은 이제 그런 책들의 속에는 권한이 전부 다 사법부로 넘어간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네. 우리 보세요. 대법원의 그 권한이라든가 또는 모든 법이나 정책 같은 것이 합헌이 아니면 안 되니까, 네. 헌법재판소의 권한이라는 것이 모든 것이 과거의 잘못을 전부 다 헌법에 맞느냐 안 맞느냐를 가지고 이제 논하다 보면은 모든 중요한 판단은 헌법재판소가 하게 돼 있거든요. 최고재판소가 돼버렸죠. 그러니까 법이 모든 것의 결정 기초가 되는 거예요. 네. 근데 법을 만든 입법부는 자기네들이 그걸 만들어서 뭐를 하라는 건가 하면, 민주주의라는 게 대화와 설득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협상, 타협 그런 건데, 그거 안 하고 그냥 고소 고발이 능사인 거예요. 난 손에 그 팻말 들고 다니는 게 제일 창피스러운데, 네. 이거 들고 가면서 법에 호소를 하면은 우리 고난은 대화와 토론, 네. 협상과 이런 것은 다 포기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법은 공정합니까? 강자의 수단이죠. 네. 그러니까는 의회를 보면 볼수록 참 딱한데, 네.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냥 그 절차는 그렇게 입법을 통해서 뭐 어떻게 하고 하는 것은 그냥 민주주의의 그 한울타리, 예? 그냥 빛 좋은 개살구인데, 그거를 해놓고는 실제로는 뭐 되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이제 330일 이후에 이제 처리하기로 해서 공수처 법안도 이제 복수로 또 올렸고, 하나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선거제도도 엮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제 어제 난장판은 어제로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지금 남은 거는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다 팻말 들고서 이제 고소장 들고 가는데, 지금 집권 여당은 의사 회의방해죄, 그렇죠. 국회 선진화하면서 제일 뒤에 넣어놨던 회의를, 상임이나 본회의 주변에서 회의를 방해하기 위해서 위력을 과시한다든지 폭력을 행사하면 그 징역 5년이 합니다. 그걸로 지금 한 20명 지금 한다고 이제 던져 이제 곧 사진 들고 나올 거고, 야당은 문희상 의장이 그 사보임한 거, 오신환 의원을 사보임한 게 이건 국회법상의 명백한 불법이니까 그거를 탄핵이나 그 이런 것도 하다가 지금은 이제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다시 또 센 걸로 걸어가지고 했고,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을 또 다 지금 해서 한 20-30명씩 서로 고소고발을 해놨거든요. 그 집권당도 참, 그 이제 모든 게 다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건데, 네. 무슨 정말 민주적인 절차를 밟아서 모든 걸 그 의논껏 해야 할 일을 서로 법에 갖다 놓고 뭘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이건 정치는 아니잖아요. 네. 법이 정치 때문에 망하기도 하지만 정치도 법 때문에 망합니다. 네. 예? 법이 모든 것의 모든 기준이 될 수가 없고, 법이 정의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연법론자들은 하늘의 별 같다고 해서 정의를 구현하려고 애를 써요. 근데 법 실증주의자들은 그냥 브루베리 머핀 같다 그래요. 그냥 구워서 누구나 먹는 건데 그걸 어떻게 정의를 구현한다는 얘기를 합니까? 못합니다. 그래서 법의 호소라는 것은 일종의 정치 쇼에 불과한데 더군다나 집권당이 그렇게 한다? 그러면 법의 칼을 가지고 춘다는 얘기나 똑같은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 뭐 여야 의원들이 이제 뭐 굴비 꿰듯이 검찰청에 뭐 2, 30명이 계속 불려다니고 그걸 또 어떻게 재단할 건지는 검찰과 경찰을 지휘하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또 지침을 줘가지고 할 거고 이 정치는 뭐 설자리가 그래서 없는. 이제 내가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해도요. 군사 독재라는 표현 있지 않습니까? 네. 패러디를 하면은 법사 독재 정권이에요. 네. 그 말이 좀 통할지 모르겠는데 법으로 독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냥 한없이 검찰은 그냥 모든 사람들 잡아가고 그리고 법에 호소하면 또 그 일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또 다 하고요. 예, 다 불러내고 네. 그걸 한참 혼내고 모든 것을 전부 조사해서 다 까발리고 이게 무슨 나라고 무슨 정부고 무슨 사회예요 이게 도대체. 그러니까 나는 이게 민주라는 게 국민이 주인이라는 뜻이기도 하지만은 민주 기둥주자입니다. 내가 만든 말이지만은 국민이 기둥인데 국민의 기둥이 뭔지도 모르면서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과거를 파헤치고 개인을 파헤치고 그러면은 뿌리를 파헤친다는 것이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를 했지만은 그게 뭡니까? 나무가 고사한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럼 국민의 기둥이 다 썩어가면은 그 나라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근데 법이 모든 것을 해결한다라고 생각하는 법만능주의, 법사 독재 이거 정말 이 정부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근데 말씀하십시오. 아니 됐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현장에서 이 지금 의회 민주주의가 정말 파열을 내면서 빠자작 지금 부서지고 있는데 그 원인이 이제 법사 민주주의에 선생님 찾아주셨고 법사 민주주의가 법사 독재. 법사 독재 찾아주고 그 선생님께서 지적하신 것 중에 진짜 제가 마음에 딱 와닿는 게 이게 대화와 타협, 설득, 협상 이게 되려면은 서로 상대방을 인정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야지 이 안에서 이제 하는데 이 정부 들어서 너무 이념적 그 양극화, 이념적 격돌이 심해지니까 더더군다나 이 민주주의가 설 자리가 없다. 그 얘기는 정말 그렇죠. 적합하신 지적인 것 그래서 같아요. 이제 뭐 이 정부가 지향하는 거는 뻔해요. 뭔가 하면 생산 양식 우리가 이제 생산 양식, 지배 양식, 생활 양식. 생활 양식은 문화고. 네. 그리고 이제 지배 양식은 이제 무슨 관료적 무슨 이런 지배 그 관료 기구로 이제 모든 것을 운영하는 거고 생산 양식은 뭐 자본주의냐 공산주의냐 이제 이런 네. 건데 생산 양식을 바꾸려고 하는 거죠 이 정부는 지금. 네. 그런데 그 생산 양식이 어떠하든 간에 그 모든 것을 운영하는 게 이제 지배 양식인데 지배 양식은 사회주의나 민주주의나 다 관료입니다. 근데 관료가 이제 얼만큼 유능하냐는데 소련이 망하는 것도 관료 때문에 망한 거고 사회주의가. 우리도 뭐 관료가 상당히 강하다 그러면서 뭐 아무 소리를 못 하고 앉아 있으니까 그 능력 있는 사람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15세기 이후부터 우리를 지배했던 가치가 6가지가 있는데 그 니얼 포거슨이 이제 쓴 책에 나오는 얘기인데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경쟁, 제일 처음이 경쟁, 그다음에 과학, 그다음에 법의 지배, 그다음에 현대의학, 소비주의, 그리고 이제 직업윤리. 이 얘기를 다 할 수도 없지만 우선 경쟁하고 법의 지배 얘기만 하면은 닐 퍼거슨이 굉장히 어려운 책인데 선생님이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네. 이게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가 결합돼서 오늘의 서구 문명을 이룬 원동력은 요 말씀하신 그 요소들이라 이 말씀이죠. 경쟁, 뭐 직업의식, 과학, 의학, 그리고 재산권에 대한 보호, 그렇지. 과학. 그래서 이제 경쟁인데 뭐 경쟁해야죠. 그죠? 경쟁 안 할 수가 없죠.
그냥 모든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서 골고루 나누어 갖는다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생산에서도 그렇고 모든 경우에 경쟁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이제 사회 구조인데 그 경쟁이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자본주의가 이렇게 이제 야단을 맞는 이유도 뭔가 하면은 이 유물론하고 19세기 과학주의의 토대를 두고 어떻게든지 에너지를 생산하면 된다라는 그 기반은 지배의 리비도입니다. 네. 욕망이 지배예요. 그러니까는 그런 자본주의의 기초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경쟁에서 어떻게든지 이기려고 하는 것이 목표이고 그리고 나고자 하는 그렇게 희생당해도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사회주의는 물론 이제 그 반대이죠. 그러니까 이데올로기로서는 뭐 근사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걸 지배하는 방식이 다 자본주의 못지않고 요새 이 정부도 보면은 과거보다 뭐 못한 건 수없이 많은데 잘했다고 과거는 나쁘고 우리는 옳다라고 좀 모순되는 얘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는 하여튼 그런 경쟁을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 오픈 도어 액세스라고 해서 오픈 액세스 오더. 그래서 열어놓고 같이 개방성이겠죠. 그렇죠. 개방이죠. 다른. 근데 여기서 개방해 놓으면 법원의 경우에도 법무부의 경우에도 개방직을 민변이 다 독차지하고 그게 오픈 팔러시 액세스 오더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 참. 양도구역이죠. 양도구역. 네. 그래서 이제 경쟁에서 우선 이제 이걸 고쳐야 되는 건데 경쟁의 그 지배의 리비도에 반대가 되는 게 동감 또는 공감의 리비도라고 해서 네. 아시듯이 칼 포포가 주장하는 비판적 합리주의. 네. 그러니까 도구적 합리주의 가지고는 안 되니까 비판적 합리주의를 토대로 해서 서로 상대를 인정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존중하고 나보다는 네가 옳다. 네가 옳다. 나는 틀릴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서로 공존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뭐 산업화의 시대, 민주화의 시대 뭐 이렇게 해서 뭐 다툼이 쭉 계속되고 있는데 이제는 내 생각에는 공존의 시대. 네. 공생 상생 이런 표현들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 21세기 느닷없이 이게 생산 양식을 바꾸려 그러니까 이게 자본주의 생산 양식이 바뀔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혁명이고 전쟁인데 그렇죠. 아예 바꾸려면 혁명을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쟁하자 그럴 수는 없는 거고. 그런데 지금 법사 혁명을 하려고 드는 것 같은데 이게 될 리가 없죠. 그러니까 닐 퍼거슨의 얘기를 우리 지금 국회에서 대굴박 터지게 싸운 여야에게 묻는다면 당신들의 경쟁이 제대로 된 틀 속에서 그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렇죠. 과학적 논증을 통해서 서로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느냐. 그리고 뭐 재산권이라는 건 우리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그 근간을 흔들지 않고 있느냐. 그리고 과학, 메디슨. 그다음에 그 컨슈머 소사이티니까 우리 국민, 민생, 소비자들의 그를 위해서 니들이 싸우고 있냐라는 거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건데 제가 오늘 보니까 서로가 또 조롱을 하는 거예요. 이 선생님이 말씀하신 이 우리의 근대성을 이룬 이런 이 요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빗나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일로 가야 되는데. 근데 그거보다 선생님 한 단계 더 뛰는 이제 공감의 정치로 가자고 하셨지만 서로 막 욕하는 거예요. 지금도 조롱하고 너 장애 투쟁 잘해봐라. 뭐 자유한국당 무슨 정당 해산 뭐 청원 뭐 청와대 올려가지고 100만 명 넘었으니까 니들은 죽어야 된다. 이게 진짜 얼마나 왜 이렇게 치졸하게? 그러니까는 자기네 실력이 부딪히니까 국민 동원을 하는 겁니다. 뭐 네. 그렇잖아요. 패거리 불러 모여. 패거리 모여라 우리 편 모여라. 그게 무슨 뭐 정부고 무슨 행정이고 그렇습니까? 정치도 아니고 지난 시간에도 우리 얘기했지만 말을 제대로 할 줄 모르니까. 네. 그러니까 뭐 그냥 무슨 돌 던지고 아니면은 무슨 해머 들고 다니고. 빠루라는 것을 좀 처음 알았습니다. 그게 일본 말일 텐데 네. 그것도 뭐 그 대통령이 쓰지 말라고 하는 일본 말 막 쓰고 있네요. 네. 그게 우리 문화 지성의 깊이라는 게 이게 결국 뭐 다 여기서 벌어지는 것이지 뭐 정치인들만 뭐 그런 거겠습니까? 지금
경쟁의 틀도 다 왜곡이 돼 있고. 그 6세기 동안 지배했던 법의 지배라는 게 그 버거슨 얘기는 그 재산권이거든요. 네. property rights거든요. 그러니까 사유재산을 인정해야 되는데 이제는 무슨 기업은 뭐 혼줄이 나고 네. 그다음에 그 뭐 그걸 뭐라 그러죠? 집값 올리고 뭐 이러는 거 공시지가 공시지가. 그거 세금 막 올리면서 옛날 그 수탈하던 거하고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그죠? 네. 그러니까는 인민의 삶은 핍박해지고 그리고 뭐 노동자 삶이 뭐 나아집니까?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냥 생각을 달리 해가지고 이 지배 양식을 제대로 다듬어 가면서 모든 국민을 만족시켜야 되는데 이거는 자기네만이 옳다고 생각하니까 참 뭐 한심하고 불쌍하죠. 그 선생님께서 이제 보내주신 자료에 보면 이제 윈스턴 처칠 영국 수상이 민주주의에 대한 최고의 반론은 평범한 유권자의 5분간 대화에 이렇게 했는데 제가 그 영화에도 그게 나오더라고요. 윈스턴 처칠이 이제 챔벌린이 뮌헨 뭐 회담해가지고 유화적으로 히틀러에 대해서 하고 하는데 수상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뭐 평생 뭐 자가용 타고 다니신 분인데 오늘 집에 가면서 지하철 런던 지하철을 타고 또 가면서 하니까 그 주변에 있던 평범한 시민들이 절대로 굴복하면 안 된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대화를 하고 가서 처칠이 딱 결단을 내려가지고서 갔다 그러는데 우리 정치 지도자들도 진짜 평범한 국민들과 한 5분씩 대화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거 다 꾸며가지고 지하철을 타도 뭐 전부 앉아 있는 사람 고르고 무슨 뭐 방송 나가고 우리 편 모여라 해가지고 쇼를 하니까 그래서 처칠도 얘기가 뭔가 하면은 지금까지 통치 제도를 제외하고 제일 나쁜 게 민주제도다. 민주제도가 제일 나쁘다는 거예요. 제대로 민주주의의 뜻을 구현하는 정치를 행정을 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참 뭐 부끄럽지만은 민주공화국인데 민주는 엉망이고 공화국은 이제 대통령 혼자 하니까 진창이 돼버리고 그렇죠. 왕이 돼버린 거죠. 왕이 대통령이. 돼버리니까 공화라는 게 네. 고로 화자 아닙니까? 더불어 같이 하자는 게 공화거든요. 그러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공화국입니까? 혼자 다 하는데. 그리고 우리도 아예 뭐 인민이라고 붙이든가. 그래서 이제 오늘 또 쓰고 싶은 말이 네. 굿바이 민주공화국이에요. 네. 예? 이게 지금 이러다간 정말 굿바이 되겠어요. 일본 영화에 굿하고 어퍼스트로피하고 바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 떠나는 망자를 납관하는 그 직업을 얻은 사람의 이제 얘기거든요. 네. 잘못하다가 민주주의 관 속에 넣게 생겼단 말이에요. 어떡하죠? 선생님께서 이제 그 제레미 러프킨의 이제 엠퍼시 시빌라이제이션 저희 번역될 때는 공감의 시다를 제가 맞아요. 이거 읽었는데 이 공감 제레미 러프킨이 좀 우리 민주주의 오늘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 좀 그 뭐 시사점을 주질 않을까 선생님 이렇게 글을 보내주셨는데 어떤 걸 좀 공감의 정치를 할 수 있을까요? 출발을 하려면. 그러니까 상대를 이해해야 된다는 그 엠파세틱 이런 게 이제 우리 말로 하면 역지사지 그런 거 역지사지. 아닙니까? 안에 들어가 봐라, 그 입장에 되어 봐라. 그러는데 이제 지금까지 보수 꼴통들이 남 생각 안 한 거잖아요. 네. 뭐 패단이 크죠. 그럼 지금은 그럽니까? 남 생각 안 하잖아요. 네. 지금 정부도 그러니까 서로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뭐 마음속에 들어가는 것은 뭐 말만 그렇지 쉽지 않은 일인데 내가 저 처지에 있으면은 어떻게 될까? 그걸 한 번, 두 번, 세 번 생각을 하면서 이제 잠들어야 되는데 어떻게든지 이길 생각만 하고 잠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이기려고 꺾으려고 그러지. 네, 그래서 나는 권력을 그 80%만 행사해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100%를 쓰면은 남용이고요. 120%를 쓰면 오만입니다. 네, 그러니까 권력을 되도록이면 내가 오늘 행사할 권력을 좀 줄여야 되겠다. 그래서 서로 줄이는 것이 공감의 길로 가는 건데 그거 뭐 양보 안 하죠. 또 지난 시간에도 그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정의라는 것은 있는 것을
버리고 남을 주는 게 정의거든요. 예? 코엘료에 나오는. 네. 근데 그거를 누가 합니까? 법 공부한 사람들, 정치학 공부하는 사람들 배우기만 했지 외워서 답안지만 썼지 몸소 실천하지를 못해요. 근데 제가 최근에 뭐 나경원 저 야당 원내대표 뭐 이런 분들 뭐 이 얘기를 좀 들어봤더니 예전에는 뭐 정치라는 이런 게 뭐 싸움은 붙으면은 뭐 당 대표의 뭐 중진 측근 뭐 이래서 좀 얘기를 하면서 뭐 바른미래당한테는 선거법이라는 게 지금 이렇게 해서 되지도 않는다. 330 지나서 선거 결정도 못할 텐데 무슨 뭐 되냐 설명도 하고. 앞당기겠죠 이제. 땡기려고 애를 네. 또 근데 땡긴다는 건 이제 날치기 하겠다는 그렇지. 건데 네. 이렇게 갈 수 없는 거를 좀 설득도 하고 서로 원내대표 간에 뭐 모여서 좀 얘기도 해야 되는데 저 문희상 의장이 부르는 5당 대표 거기 가서 기자들 막 카메라 찍는 데서 내 얘기만 하고 끝이 나고 하니까 뭐 공감이 생길 여지도 없고 무슨 뭐 대화할 여지도 없고 지금 정치가 그렇게 이게 경직됐다. 일방적인 모든 게 통보고 그래서 교류하는 two-way communication이라는 건 생각지도 않은 거예요. 네. 내 말만 계속 뱉으면 그게 무슨 정치입니까? 이 공감 능력이 떨어진 걸 뭐 어린 아이들이 뭐 꼰대라고 그런다는데 이제 국회가 완전히 꼰대 아저씨들에다 그래서 집합소가 이제 되고. 국회 문 닫아야 되는데 문 닫으면 누가 제일 좋아합니까? 문 닫으면은 네. 청와대가 제일 좋아하죠. 그러니까 국회 문 닫을 수도 없는 거죠. 아니 그런데 선생님 지금 6조 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도 지금 와 있고 역지사실하고 말도 안 되죠. 그거를 그러면 그냥 그거는 내팽개쳐 버리는 겁니까? 참, 돈이 얼마나 귀한 건데 네. 그걸 펑펑 쓰고 있으니까 우리 표현대로 헬리콥터 한 대면 되지 무슨 정부가 필요합니까? 네. 하여튼 아이고, 하여튼 뭐 참담한 상황에서 선생님께서 이 돌파구를 해결책이 좀 없는 게 해결책을 탈인데 마련하자고 이제. 그런데 나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사회주의가 원래 긍정적이에요. 사회주의가 편안하게 하는 게 사회주의입니다. 이 사회주의는 엉터리거든요. 네. 국민을 불안하게 만드니까 그렇죠. 그게 무슨 사회주의입니까? 그러니까 편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모든 것을 생각할 수 있도록 가는 길을 우리는 희망에 기대를 해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선생님의 좋은 정부 지금 뭐 엉망 정부를 지금 펼쳐주고 있는데 하여튼 좋은 정부 만들기 시리즈는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